홀로 우뚝 솟아오른 그곳엔 사람이 살지 않는 섬들만의 시간이 흐르고 있습니다. 노루섬 전체가 새들의 번식지로서 지금 시작을 하는 단계다. 노랑무릎이에요. 눈섬 바닷속에는 아름다운 연산호들이 있다는 거를 대부분 사람들 잘 모르거든요. 저마다의 바다를 품은 채 오늘도 수많은 이야기를 써내려가는 섬. 여기가 무인도지만은 마을 사람들한테 엄청 고마운 섬이지. 바지락도 잡지, 낙지도 잡지, 돈벌이도 뜨지. 먹고 사는 것도 해결되지. 자, 태양전지 조심히 올리세요. 들어드릴까요? 네. 지나가시는 분들이 저거 잘 켜지구나 하면서 보실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생각하면은 이제 뿌듯한 마음이 많이 들긴 하죠. 문명으로부터 고립된 야생의 땅. 무인도가 들려주는 숨소리를 따라가 봅니다. 다도해의 아름다운 풍경이 펼쳐진 해남의 땅끝으로 향하는 길목. 굽은 등을 어루만지는 따뜻한 봄볕. 할머니들에겐 꽤나 익숙한 기다림의 시간이랍니다. 대섬. 왜 대섬이에요? 모르겠어. 우리도 옛날부터 이거 대섬이라고 한 게 대섬인 줄 알게. 우리 대섬에는 오만 것이 많이 나와서 먹고 잘 살아요. 반지락이 유명난다. 여기 대섬 반지락이 최고로 맛있고. 이곳 주민들에겐 대섬으로 불리고 있지만 실제 행정명은 죽도. 사람이 살지 않는 작은 무인도라고 하는데요. 그 앞에 이렇게 자리를 잡은 이유는 뭘까요? 물이 갈라지도록 그냥 기다리고 있지. 따뜻하게 시원해요. 우리는. 형님 원매 어디 나무더니 아니 금방 여기 물 갈라지면은 벌어져 보면은 우리 들어가야 된게 이거 엄마들이 산에서 직접 뜯은 거니까 한 점 해봐요. 네. 이게요 우리 바다에서 뜯은 거 이거. 집에서 챙겨 나온 음식들까지 기다림의 시간에 펼쳐지는 작은 연회. 마을 안악들의 시끌벅적한 봄 소풍이네요. 아니 이 대섬에 문이 열리면은 재료통이 쫙 갈라지면은 조개가 그렇게 잘 나왔고 맛있고 이놈 해서 애기들도 주고 또 팔아서 병원에도 가고 또 장에 가서 약값도 하고 또 팔기도 하고 너무 좋아라. 형님 포라서 우리 따라서 출발. 아, 물 열렸어요? 네, 저 열리고 있어. 물때에 맞춰 하루 두 차례 바닷물이 물러선 자리엔 무생명들이 하나 둘 세상 위로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길은 무인도 대섬 앞까지 이어지는데요. 물도 열려야 우리는 들어오지. 물이 안 열리면 못 들어. 보살 덩어리가 좋단 게 오만 거리 다 나온 게 대섬에서. 섬이 품고 있던 바다 곳간이 열리자 사람들의 움직임은 더없이 분주해집니다. 한 손에 들린 호미, 노련한 손끝은 부지런히 바지락을 더듬습니다. 모두 자연이 키워낸 것이죠. 바지락을 파서 바지락 샀시오, 낙지 샀시오 그러고 산정장이가 판다고라. 그러면 사람들이 머리목 반지락이고 제주도 반지락이에요 그러 쫓아와. 바다가 내어준 봄의 선물. 이들에게 이 섬이 무엇보다 각별한 이유겠죠. 드넓은 갯벌의 주인공이 어디 바지락뿐일까요? 부지런히 몸을 움직이면 더 많은 것을 얻어갈 수 있다는데요. 그건 뭐예요, 어머니? 피조개. 장어다. 쫓고 쫓기는 추격전. 바위 틈에 꼭꼭 숨기 바쁜데요.
하지만 매 눈으로 찾고 있는 건 따로 있답니다. 뭐 그렇게 찾으세요? 이게 찾아야지. 낚시꾼역을 찾은다고. 이거 좀 내줘. 낚시 있다. 야, 오, 와, 낚시 있다. 대중님 뻘낚시. 안 뻗치고 사근사근하게 맛있다고. 아삭아삭하니. 역시나 수십 년 내공의 눈썰미를 당할 자가 없네요. 고구마 있으면 금방 잡아보지. 여기가 무인도지만은 마을 사람들한테 엄청 고마운 섬이지. 바지락도 잡지, 낙지도 잡지, 게도 잡지, 다 잡을 수 있어요. 반찬도 하고 자식들한테도 보내고 돈벌이도 되지. 먹고 사는 것도 해결되지. 부지런하면 언제든지 나와서 다 채취해서 먹고 그러니까. 먹고 살기 녹록지 않던 시절 철마다 이곳에서 나는 굴과 바지락은 주민들의 소중한 수입원 중 하나였습니다. 소중한 창거리가 되고 돈이 되고 삶이 되어준 섬. 할머니 욕 봤어. 고생하셨습니다. 네. 이제 물 들어오네요. 가라고 이제 물들어야지. 또 뒤로 하라고. 많이 잡으셨어요? 야, 오늘 잡을 만치 잡았어. 들어가세요. 물 들어온다. 어서 가자. 대섬아 물든 게 간다. 잘 있거라. 어머니 내일도 오실 거예요? 예. 와야 돈 벌지. 오늘 바다가 허락한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아낌없이 내주던 대섬의 바다 곡간도 문을 닫을 시간이죠. 다시 홀로선 무인도는 수많은 생명들을 품에 안습니다. 올해 첫 해양수산부의 무인도서 실태 조사가 있는 날입니다. 환경, 지질, 동식물 등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무인도 하나하나가 지닌 가치를 증명해내기 위해 길을 나섰습니다. 지금 가고 있는 섬은 노르섬인데요. 1급 저어새가 번식한다고 알려져 있고 그리고 멸종위기 1급 노랑구리 백로도 같이 번식한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조심스럽기도 하고 또 만나면 또 혹시 또 멋진 또 생명의 어떤 순간들을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어떤 설렘도 있죠. 한때는 버려진 섬으로 치부됐던 노르섬은 생태계 보호를 위해 관리 유형이 준보전으로 변경 지정된 무인도입니다. 이젠 철새들의 터전이 된 섬이죠. 밑에 하층에 이제 그라운드 하는 뱅이갈매기들은 번식을 시도하고 있어요. 지금 짝짓기 하는 모습도 보이고 그리고 민물가마우지도 일부 번식지를 쓰려고 지금 시도하는 것 같거든요. 지금 노르섬 전체가 새들의 번식지로서 지금 시작을 하는 단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좀 소름 돋아요. 긴장해요. 자, 최소 인원만 내리게요. 각 분야별로. 체계적인 무인도의 보존과 관리를 위한 일이지만 조사엔 주의가 필요합니다. 조류하고 식생은 접근을 하는데 나머지 분야는 위까지는 가지 말고 해안가 주변에서만 조사를 하시게요. 여기까지 가겠습니다. 네? 뭐 있어요? 뱅이갈매기가 둥지 틀어서 알을 낳았어요. 아, 어디요? 버려진 땅이라 여겼던 곳에 이렇게 생명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바로 뒤에도 있어요. 눈을 돌리자 새 생명의 흔적은 곳곳에서 발견됩니다.
여기 하나, 둘, 네. 셋, 아, 저기 옆에 넷, 빼기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섬 면적이 좁은 반면에 이제 갱이갈매기가 번식도 한 번씩 있고 이게 얼른 봐도 이제 지금 한 2, 3천 수는 되거든요. 그래서 그 애들이 둥지를 틀어야 되니까 다 오밀조밀하게 둥지를 틀어놔서 이동 중에 발 아래를 엄청 조심히 보면서 다녀야 돼요. 사람이 떠난 자리, 섬의 주인은 바뀌었고 노루섬은 철새들의 천국이 됐습니다. 여기 올라가세요. 저 위를 보셔야 돼, 빨리. 여기 폐건물 뒤로 살짝 우리가 은폐를 하셔야 돼. 네네. 여기 앞에 갈매기들, 갱이갈매기들 보이시죠? 네네. 갱이갈매기 따라서 쭉 시선을 가다 보면 저 뒤에 나무 수간층 위에 지금 저어서 물이가 보이시나요? 백로같이 탁 크잖아요. 길 위에. 네. 그리고 머리 뒤에 갈기가 이렇게 있고 멸종 위기종이자 천연기념물 205호로 지정된 저새. 워낙 개체수가 적다 보니 전문가들조차 탐조가 쉽지 않은 철새입니다. 불이 시작부부터 이 끝에까지 약간 큰 주걱같이 생겨가지고 주걱같이 생긴 부리로 물 속에서 이렇게 저어가면서 먹이 활동을 하는 그 모습을 보고 한국 국명으로 저새. 무리져 있는 갈매기들 사이로 둥지를 틀고 있는 저새의 모습도 포착됐습니다. 지금 포란하고 있네요. 둥지를 정확히 원형을 크게 이제 만들어 놓고 일반적으로 저새라는 새 자체를 보기도 힘들지만 포란하는 모습을 보는 거는 엄청난 행운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접근이 없고 인적인 간섭이 없다라는 게 제일 큰 장점이겠고, 그리고 여기 노루섬 위치가 여기 바로 서천 갯벌하고 10km도 안 되는 거리이기 때문에 이들이 번식 활동을 하면서 번식하면서 먹이 활동도 하고 하는 아마 거리상으로도 굉장히 최적지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곳 노루섬의 털을 잡은 건 괭이 갈매기와 저새뿐만이 아닙니다. 노랑부리 백로. 일종기 1급이 노랑부리 백로랑 저새가 있는데 노랑부리 백로 한 마리가 방금 저 나무 위에 왔다 갔다 했거든요. 멸종 위기종이자 천연기념물 361호로 지정된 노랑부리 백로입니다. 노랑부리 백로만 갖고 있는 색이 있어요. 번식기 때만 나오는 부리에서 눈까지 사이에 이 보랏빛에 뭔가 이렇게 반짝반짝한 그 펄 뿌린 느낌의 노랑부리 백로 특유의 색이 있어요. 그 색을 보면 진짜 너무 왕울합니다. 이 자연의 색은 인위적으로 담을 수가 없잖아요. 세상에서 점점 사라져가는 철새들이 조용히 찾아든 무인도. 이곳에서 짝을 짓고 둥지를 틀며 세상에 남겨질 생명을 준비합니다. 노루섬은 정말 소중한, 너무 소중한 곳이죠. 이 중요한 종들이 여기서 번식지로 다 자리 잡고 있다는 게 참 감개가 무량할 정도로 마음이 너무 좋은데, 그래도 참 이 작은 섬이라도 이 공간이 있다는 게 어떻게 다행입니까? 너무 좋습니다. 생명을 키워내는 안식처이자 수많은 철새들의 고향. 무인도가 품어낸 작은 생명들은 이제 이곳에서 자라 더 큰 세상으로 나갈 준비를 하게 될 겁니다. 이제 그만 방향으로 가시죠. 사람이 살지 않는 고립무원의 섬은 우리가 미처 알아채지 못했던 소중한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많은 섬을 보유한 도서국가로 총 3,382개의 섬 중 86% 이상이 사람이 살지 않는 무인도입니다.
무인도가 품으니 광대한 바다는 한정된 육지 자원을 확장하고 우리의 미래를 지켜나갈 중요한 거점이 되고 있습니다. 완연한 봄을 맞은 제주의 서귀포항. 특별한 나들이에 나선 이들을 만났습니다. 이제 5월부터 천천히 수온이 올라가면서 다이버들이 오고 있고 아름다운 이 연산호 군락지를 이루고 있는 곳이 전 세계에서 문섬이라고 할 수 있고요. 색감 자체가 달라요. 제주 서귀포의 남쪽. 섬 전체가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무인도 문섬입니다. 아직은 차가운 5월의 제주 바다. 하지만 조금의 망설임도 없습니다. 하나, 둘, 셋. 조금이라도 더 일찍 문섬의 바닷속 비경을 마주하기 위해서라는데요. 문섬 오른편엔 어미와 새끼 마냥 작은 무인도가 붙어 있습니다. 문섬 옆에 있는 새끼섬입니다. 새끼섬. 문섬 옆에 있는 새끼섬. 요 골짜기로 물이 엄청나게 흘러요. 조류가 세기 때문에 연산호들이 많이 벽에 많이 붙어 있어요. 얕은 곳에도 체험 다이버들도 쉽게 연산호를 볼 수가 있습니다. 섬과 섬 사이 스쿠버 다이버들에겐 최고의 성지로 꼽힌다는 이곳. 초보 다이버들도 바닷속 유람에 나설 준비를 합니다. 입으로 심호흡한다는 생각으로 같이 한번 해볼게요. 자, 들어 마시고 입으로만 내쉬고 천천히 들어 마시고 천천히 내뱉어 주시면 돼요. 점프하시면 돼요. 두 개의 무인도를 감싸는 바다는 어떤 모습일까요? 무인도가 숨겨놓은 바닷속 정원. 문섬이 품고 있는 수많은 생명들이 만들어낸 자연의 빛깔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열대바다는 딱딱한 경산호입니다. 그런 친구들은 이제 거의 색감이 잘 없어요. 근데 여기는 노란색, 보라색, 주황색 이렇게 아름다운 색깔들이 어우러져 있어가지고 전 세계 바다는 안 가봤지만 이렇게 말랑말랑한 연산호가 군락을 이룬 곳은 전 세계 여기가 유일합니다. 마치 다른 행성에 발을 디딘 듯한 경이로움. 바다는 고요했지만 생명은 어느 때보다 분주합니다. 무인도이기 때문에 더 봄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람이 살게 되면 훼손이 되잖아요. 우리 지구가 그렇듯이. 그래서 무인도이기 때문에 더 보호가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이제 무인도인 문섬이 있음으로 인해 가지고 이 자연 생태계가 잘 보존이 돼 있고 그리고 이제 물의 흐름, 조류 때문에 연산호들이 어느 지역보다도 더 많이 이게 분포도가 많아서 많은 사람들이 관광도 오고 사진이나 영상으로도 보고 여러 사람들이 삶을 영위해 나갈 수 있는 것 같아요. 이곳을 지키고 기록하는 것이 중요한 일상이 됐다는 고승일 씨. 연산호 먹이 활동하는 폴립 싣고 오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진 찍는 거랑 수중 영상 찍는 걸 좋아해가지고 기회가 되면 자주 가고 있습니다. 이게 오늘도 그는 주저없이 문섬의 바닷속으로 향합니다. 무인도의 품속, 서로의 숨결을 해치지 않으며 오래된 약속처럼 수많은 생명들이 이 바다를 나누며 살아갑니다. Everybody who was close to me all stayed on dry land. So now I'm driving back on Interstate West. I just gotta feel something. Not gonna wait. 물고기들이 산호를 이제 집 삼아서 그런 포식자들을 피해 가지고 이제 숨기도 하고 거기서 산란도 하고 생태계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Oh, I wanna stay right here, right here. 바닷속 비밀스러운 풍경. 여린 생명들이 쉼없이 태동하고 있는 이곳엔 오늘도 수천 겹의 생명이 숨쉬고 있습니다.
제주도에 아름다운 문섬이 있고 문섬 바닷속에는 아름다운 연산호들이 있다는 거를 대부분 사람들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꼭 직접 체험이 아니더라도 볼 수 있게끔 이렇게 알리는 게 제 보람이고. 서남의 수많은 섬들로 향하는 백길의 시작, 목포항입니다. 남들과는 조금 다른 김현중 씨의 아침 출근길을 따라가 보기로 했는데요. 등면기입니다. 밤에 이제 선박들이 지나가면서 빛을 보고 무엇이 있는지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용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오도등대랑 작소녀등대 갈 예정이고요. 가서 이제 RTU 장비랑 그 다음에 태양전지 교체할 예정입니다. 우리 영해 및 배타적 경제 수역을 항해하는 선박들의 지표인 등대와 등표 같은 항로 표지 시설을 관리하는 업무. 오늘 그의 출근지는 전남 신안군에 위치한 무인도인 오도입니다. 현중 씨가 소속된 목포지방해양수산청에서 관리하는 242기의 무인 표지 중 무인도에 설치된 등대만 64곳. 섬을 돌며 2, 3개월에 한 번씩 순회 점검을 나섭니다. 좀 이따가 내려올 때 다시 전화할게요. 사람이 살지 않는 무인도에 길이 있을 리 만무하죠. 목적지는 섬의 정상. 이들의 출근은 늘 이렇게 고행길입니다. 여긴 줄 없으니까 조심하세요. 네. 가시 있다. 지금 여기가 다 가시나무예요. 거친 수풀에 막혀 발걸으면 도무지 속도가 붙지 않는데요. 이렇게 계속 뚫고 올라가야 돼요. 아, 이렇게 높은 데 있는 것은 길이 없는 데가 많아서. 네. 한 번씩 이죠. 네. 오도 꼭대기 있어서 일단 전방위를 밝혀주는데요. 여기 이제 보통 외로 나오시는 분들이 이제 보는 등대입니다. You know it's kind of fun. 가장 높은 곳에서 주변 바다를 밝혀주는 오도 등대. 섬의 불빛을 밝히기 위해 그들은 기꺼이 아무도 살지 않는 무인도를 찾습니다. 자, 태양전지 조심히 올리세요. 예, 올리겠습니다. 네. Fortune I would find a peace deep in my bones. The beauty day. 조심하시고 카메라 제가 받아드릴게요. 네. 여기 받는 게 제일 나아서. 감사합니다. 이거 제가 들어드릴까요? 네. Home is where we live. 고생하셨습니다. 여기가 좀 좁아요. 힘겹게 도착한 오도의 정상. 저희가 한눈에 처음에 이런 데 올라와서는 진짜 뻥 뚫린 느낌이 많이 있었죠. 근데 지금 그렇게까지는 안 하네요. 지금은 이제 그냥 일사가 된 것 같습니다. 바다 어딘가에선 누군가 이 불빛을 기다리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 기다림이 헛되지 않도록 자신들의 사명을 다합니다. 이렇게 가리면은 불빛이 들어와서 작동을 하고요. 안에 2선밖에 없어서 통신이 안 되는 등면기예요. 그래서 지금 통신이 되는 등면기로 바꾸려고 가져왔습니다. 고생했어. 접근이 쉽지 않은 무인도엔 원격 제어가 가능한 통신 장비가 큰 도움을 주게 될 겁니다. 이게 정상적으로 밝혀갖고 밤에 이제 잘 작동하는 것까지 확인을 하면은 이제 이거 보고 지나가시는 분들이 아 저거 잘 켜지구나 하면서 보실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생각하면은 이제 뿌듯한 마음이 많이 들긴 하죠. 오도의 주변 해역을 밝게 비춰줄 등명기 교체가 끝났는데요. 거친 비바람에 쓸려간 태양 전지판 교체까지 홀로 빛을 밝힐 준비가 끝났습니다. 내리고. I can never be lonely.
오롯이 우리 바다를 밝혀줄 밝은 빛. 이것만으로도 이들의 퇴근길은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무인도 등대가 자주 올 수 있는 데가 아니에요. 그런 부분에서 책임감을 가장 많이 느끼는 곳이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세계 섬 박람회를 준비하고 있는 전라남도 여수. 지난 가을 이곳에서 뜻깊은 행사가 열렸는데요. 우리나라의 남쪽 여수와 거문도, 백도를 잇는 해양 영토 순례를 위한 특별한 여정입니다. 시민과 대학생 등 총 100여 명의 사람들이 동행했는데요. 이들을 실은 배는 남쪽의 끝, 국토 최외곽에 위치한 무인도로 향합니다. 거문도에서 동쪽으로 28km 떨어져 있는 백도는 39개의 섬이 모인 무인군도. 명승 제7호로 지정된 자연유산이자 천연 생태계의 보고입니다. 이 중 하백도는 우리나라 남쪽 끝에 위치한 영해기점 무인도서로 이곳에 설치되어 있는 영해기준점 표지가 우리 바다의 경계를 표시하는 이정표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영해가 설정되는 기준을 살펴보면 동해안은 해안선을 기준으로 한 통상기선을, 섬이 많고 해안선이 복잡한 남해안과 서해안, 그리고 동해안 일부는 영토의 가장 바깥쪽에 위치한 23개의 영해기점을 연결한 직선기선을 사용합니다. 23개의 영해기점 중 육지부 3곳을 제외한 나머지가 섬, 이 중 13곳이 무인도입니다. 섬에 있어 우리 영토가 그만큼 넓어지는 것이죠. 또한 이 기선으로부터 바깥 12해리에 이르는 영해와 배타적 경제수역 200해리, 대륙봉을 포함한 주권 및 주권적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해양 영토의 면적은 국토 면적의 4배가 넘습니다. 우리나라의 남쪽 끝을 지키며 우리 영해의 시작점을 알리는 백도. 수면 위로 솟아오른 기암괴석과 깎아지른 절벽들이 병풍처럼 둘러선 장대한 풍경은 이곳을 찾은 모든 이들에게 잊을 수 없는 감동을 선물합니다. 너무 가슴이 뭉클해요. 다른 나라를 갈 게 아니라 우리 섬, 우리나라를 다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멋있어요. 정말 빚을 수 없는 것은 자연이 빚었다는 그걸 제대로 보여주는 백도라고 할 수 있지. 국토의 끝에서 우리 영해를 지키며 꿋꿋이 서 있는 섬. 그 섬을 마주한 사람들의 가슴 속엔 잔잔한 마음의 파동이 머뭅니다. 삼면이 바다인 우리나라는 작은 섬 하나도 소홀히 할 수가 없습니다. 섬이 처해 있는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많은 이들이 함께 힘을 보태기로 했는데요. 무인도는 그동안 민간 합동으로 여러 차례 이런 정화 활동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많이 있었는데 무인도서는 아무래도 좀 사람이 살지도 않고 또 거리가 굉장히 멀기 때문에 이런 민간 합동으로 이렇게 하는 케이스는 이번이 거의 처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문도 주변 크고 작은 무인도서의 해안과 수중 정화 활동을 위해 나선 길. 이 빛나는 풍경 뒤엔 우리가 외면해온 불편한 진실이 있습니다. 인적 없는 무인도의 해안선, 그 위에 쌓인 사람의 흔적은 이곳이 더 이상 고립된 자연이 아님을 말해줍니다. 우리나라에선 연간 약 13만 톤의 해양 쓰레기가 발생하고 있는데요. 이 중 상당수는 육지에서 유입된 쓰레기로 강을 통해 바다로 흘러들어옵니다.
수중 정화 활동을 위해선 특히 전문 자격을 갖춘 다이버들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이쪽은 안 째렸냐고 저쪽은 바깥 째렸는데 저희는 1년 12달 거의 낚시꾼이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오염이 많이 돼요. 사람이 살지 않는 무인도 해역까지 바다의 고통을 더는 외면할 수 없습니다. 엄청 고맙죠. 주민들은 할 수가 없어요. 이 장비나 이런 다이빙 하는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수중 정화 활동을 할 수가 없어요. 육상 정화 작업과 달리 바닷속 청소는 목숨을 담보로 하는 일이기에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본인이 갖고 올라오는 양은 그렇게 많이 하면 안 돼요. 차라리 리프트백에 다 다세요. 위험하니까. 폐어구들은 생물들이 걸려서 거기서 죽으니까 큰 문제고, 낚시 쓰레기도 산호들이 그 줄에 휘어 감기고 잘리고 그래서 이제 자꾸 황폐화되는 거죠. 저는 손이 먼저 가죠, 줍느라고. 예, 주머니에 넣든 봉지가 없으면 주머니라도 넣어야 되니까 손이 먼저 가서 줍다 보니까 집은 청소 안 하는데 바닷속은 열심히 하고 있답니다. 네. 하나, 둘, 셋. 화이팅! 본격적인 작업의 시작. 숨을 가다듬고 고요한 수면 위로 몸을 던진 다이버들. 소리 없이 참아왔던 바다의 비명을 마주해야 할 시간입니다. 지체 없이 물밑으로 향하는 이들. 폐그물에 걸린 산호들의 아우성. 바위 틈 무생명들의 안식처에도 쓰레기가 가로막고 있습니다. 이 고통의 더미를 덜어주기 위해 부지런히 움직이는 손길. 수거해야 할 쓰레기가 오늘도 이렇게나 많습니다. 해저 깊숙이에도 바다 생명들과 엉켜있는 폐어구들. 그 속에 갇혀있던 작은 생명, 잔뜩 화가 난 문어입니다. 물속에서 한참을 머물던 이들이 하나둘 수면 위로 올라오는데요. 이 고요한 무인도 해역에서 이들이 건져 올린 수중 쓰레기들. 숨가쁜 사투의 결과물이 한데 모였습니다. 겨우겨우 해가지고 속에서 가지고 올라오는데 버리고 올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우선은 망에 넣어서 가져왔습니다. 죽는 줄 알았어요. 보람은 있죠. 저런 쓰레기를 건지고 나면 얘가 회초리처럼 산호를 다 잘라버리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건져내야 돼요. 그 산호 때문이라도. 이들의 수고덕에 바다가 안고 있던 고통의 무게가 조금은 덜어지지 않았을까요? 무인도에 있는 쓰레기들이 장기간 방치되어 사람이 치우지 않을 경우 바닷속에 다시 재유입이 되고, 그런 플라스틱류들은 미세 플라스틱이 되고 다시 그것들이 수산물에 영향을 미치고 인간 생활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 사전 단계에 무인 도서, 연안이라든지 수중 가운데 있는 데서부터 빨리 치우는 것이 중요한 상황입니다. 무인도에 남겨진 쓰레기는 결국 다시 바다로, 그리고 우리의 식탁으로 되돌아옵니다. 섬과 바다를 지키는 일은 결국 우리 자신을 지키는 일이죠. 전라남도 완도의 수많은 섬들 사이에 위치한 무인도. 주민들이 떠나고 텅 비어버린 섬의 정막을 깨고 모처럼 시끌벅적합니다. 바다 냄새 나요, 바다 냄새. 하나 창으로 찍어. 물고기 잡
이들은 앞으로 학생들을 가르칠 예비 교사로 무인도를 직접 체험하고자 이곳을 찾았습니다. 반지계다. 무인도서는 관리 유형이 4개가 있습니다. 보존을 하기 위한 관리 유형으로 절대 보존, 준보존. 그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게 이용 가능, 개발 가능 무인도서. 해서 4개 유형이 있습니다. 아무 데서나 무인도서의 어떤 교육 장소로서 쓸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 장소는 개발 가능 무인도서에서 가능한 것이고. 무인도는 저마다의 가치를 지닙니다. 대한민국 영토의 끝에서 당당히 우리의 해양 영토를 굳건히 지키는 수호자이자 천혜의 자연이 살아 숨쉬는 곳. 해양 생태계의 보고로 마땅히 보호받아야 할 우리 땅입니다. 또한 미래 산업의 메카로서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자, 가방 검사하겠습니다. 아, 뭐 가져왔을지 너무 궁금합니다. 성냥이랑요. 라면 가지고 왔어요. 라면. 네. 장기로 좀 살 생각하고. 장기 가지고 장기. 네. 넘어진 사냥. 무인도에서도 양친해야 되니까. 광주교대에서. 물이랑 밴드랑. 누구나 한 번쯤 떠올려봤을 무인도 표류. 저마다의 고민이 엿보입니다. 가위인데요. 제가 생각하는 무인도요? 다시 살아나가야 되는 땅이다. 마지막으로 애착 인형을 가져왔는데 너 진짜 못 살겠다. 얘랑 하지 말아야겠다. 대화할 친구가 필요한데 사람이 없잖아요. 이제 저랑 같이 제 정신 건강을 위해서 함께해줄 소중한 친구입니다. 다양한 상상과 생존의 지혜가 번뜩이네요. 비상식량으로 가져온 과자도 꿀맛입니다. 아니 우리 둘만 가? 그런데 무인도에서 이건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이 봉지에 얘가 흡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인도에 진짜 화장실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또 저희가 또 회전을 시키면 안 되기 때문에. 네. 너무 잘해. 쉽게 들어갈 수 없는 먼저 해. 나 가위바위보. 이 사람부터. 이긴 사람부터 가자. 가위바위보. I don't know where you came from, but this road 잠깐만, 여기 보시면, 여기 바위 밑에 보시면 조금 낮게 앉으셔야 돼요. 앉으시면 지금 제가 손가락 가리키는 방향이에요. 정면. 얘는 거북손. 지금부터 한 27년 전까지만 해도 20가구 정도가 여기에서 사셨습니다. 이후에 조금씩 이제 줄어서 지금 무인도가 됐지만, 그때 사셨던 분들은 이런 우리가 지금 보는 이런 걸로 실제 생계에 그래도 또 유지를 하셨던 거죠. 사람들이 떠난 자리, 섬의 생명들은 여전히 그 자리를 지키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와, 나 처음 봐. 너무 손처럼 생겼다. 우와. 뭘 찾은 거야? 와, 또 찾았어? 아니, 기쁨이 잘 찾는데? 못 찾았어요? 저 공부요? 공부. 도시의 학생들에겐 그저 신기한 체험. 무인도가 품고 있던 자연의 보물들을 마주합니다. 제가 다 직접 잡은 거거든요. 해안 생태계 설명할 때도 이거 사진 보여주면서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직접 잡아서 먹는다고 생각하니까 또 기분이 좀 더 좋은 것 같기도 하고, 이 정도면 섬에서 자급자족으로 살 수도 있을 것 같은 자신감도 드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갯바위에서 직접 채취한 오늘의 찬거리, 뭐래 먹으면 좋을까요? 우와, 되게 잘. 이걸 무슨 라면? 무인도라면. 무인도의 바다향을 듬뿍 담았습니다. 담아드릴게요. 그거 꺾어서. 어떻게 먹는지 알려줬어. 와, 먹어봐요. 아니, 너가 먹어봐. 이거 볶음면이야. 저희도 그래. 근데 맛있어. 나도 몰라. 아니 나는 이제 모르는데
무인도에서 해야 될 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불을 피우는 게 또 가장 중요한 일이기도 해요. 체온 유지도 하고 음식도 만들고 그래서 한번 불 피우는 걸. 뒤에도 있나? 당연하게 누렸던 것이 사라진 세상. 무인도 체험은 그래서 더 특별합니다. 절대 안 돼. 안돼 이거 할 수가 없어. 대화도를 찾은 학생들의 체험도 어느덧 막바지입니다. 섬을 떠나기 전 해안가로 나와 쓰레기 수거에 나섰는데요. 사람이 떠나고 비어있는 섬을 돌봐야 할 책임도 함께 나누기 위함입니다. 자연은 유지되는데 한편으로 또 정리해준 사람이 없어가지고 바다에서 떠밀려오면 그냥 쌓일 수밖에 없어서 무인도가 힘들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너무 힘들었고 화장실 가는 것도 힘들고 불 피우는 것도 힘들고 물 먹는 것도 화장실 갈까봐 참았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교사가 될 건데 나중에 교실에 가서 나 무인도도 가본 선생님이다 라고 이야기해볼 수 있는 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아까는 제가 살아나가야 될 섬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은 가끔 놀러와도 좋을 섬인 것 같습니다. 불편함 속에서 배운 자연의 법칙. 오늘 무인도에서의 하루는 오래도록 추억할 이야기로 남았습니다. 너무 예뻐. 바다 진짜 예쁘다. 너무 예뻐. 이 반짝이는 기억들로 언젠간 다시 찾게 될 무인도. 여기 그 무인도를 향해 과감히 노를 젓는 두 남자가 있습니다. 햇살이 잔잔히 내려앉은 바다 위. 이들의 봄나들이가 꽤 특별해 보이는데요. 겨울에 우측에 스트레 바닥이 싹 다 날아가는 것 같아요. 겨울에는 바다를 못 가니까 추워서 바다를 못 가니까 답답한 부분이 있었지. 그래서 요즘 봄이 오니까 너무 좋습니다. 정하나 노래 한 곡 해봐라. 자모는 노래 말고. 해야 되는데 계속 들어줄래? You need to speak, make me smile with my heart. 잠 온다, 잠. 친구와 떠나는 즐거운 나들이. 이 유쾌한 두 남자가 향하는 곳은 어디일까요? 보석 같은 남해의 섬들 중에서도 단연 빛나는 사도입니다. 그 누가 이 물빛에 반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사도 1등이다. 짱. 물이 너무 좋습니다. 맑고 완전 에메랄드 빛이야. 누구나 한 번쯤 꿈꿔왔을 나만의 파라다이스. 바닷살 한번 펴볼까? 두 사람에겐 바로 이곳입니다. 좋냐? 가서 흑연사로 따라와라. 도심으로 돌아갈 시간. 겨우내 이 순간만을 기다려왔습니다. 무인도가 주는 게 많은 것 같아요. 제일 좋은 건 자유인 것 같아요. 마음이 평화가 오고 고요함이 오고. 나에게 무인도란 외롭지만 외롭지 않은 곳. 무인도에서의 점심은 어떤 맛일까요? 모래랑 막 섞여 먹으니까 더 맛있네. 자연이 내어준 여백 위에서
삶의 속도를 잠시 내려놓는 시간. 바람결, 파도 소리, 모래가 움직이면서 나는 소리, 그 소리가 최고의 음악고 좋습니다.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고 멍때리고 있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세상의 소음이 닿지 않는 무인도의 고요수. 이 평화로움은 온전히 그의 몫입니다. 운 좋으면 여기 수구 뛰는 것도 볼 수 있습니다. 보시죠. 예. 진짜 뛰는데. 예. 오늘 운이 좋네요.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시간. 무인도의 고요는 한동안 마음 깊은 곳에서 잔잔히 일렁일 겁니다. 사도야 안녕. 또 올게. 아무도 살지 않는다 여겼던 그곳엔 여전히 수많은 생명들이 그 품에 깃들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때론 한없이 내어주는 어머니의 따뜻한 품처럼 소중한 삶의 터전이자 우리가 지켜야 할 미래가 숨쉬고 있는 곳. 무인도는 살아있습니다. 그리고 그 생명의 이야기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